여보세요? 락키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 락키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현생을 바쁘게 살고 있죠. 현생? 단어 네. 선택이 범상치가 않네요, 역시. 무슨, 네, 지금 절에 계시나요, 혹시? 예? 절이요? 네. 아니요. 집이요. 네네네. 단어가 막 절에서나 들을 수 있는 예. 현생에서 태어나서 그런 멘트 있잖아요. 근데 저는 번뇌가 너무 많아서 절에서 못 삽니다. 번뇌. 와, 알겠습니다. 우리 시타르타님, 락키님, 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제 조그만 이제 이야기 3개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할아버지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전에 참고로 이전에 락키님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락키님은 영안이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6.25 참전용사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전쟁 얘기도 가끔 제가 물어보면 이제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참전용사 치고 몸이 되게 건강하신 편이셨어요. 다친 것도 없고 되게 정정하셨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70세가 넘어서도 친구분들 자주 만나서 맛집 탐방도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보통 그 시절에 남자들 평균 수명이 이제 70대였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70세 이상의 나이를 바라보셨을 때도 정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한 80세 이상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이제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시는 이제 빈도수를 줄어드시고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셨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질 못하신 거죠. 그래서 괜찮으시게 되셨는데 병원에 가서도 답이 없다고 하죠. 이거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곧 있으면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싫어하셔서 집에서 주로 계셨어요.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중간중간에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간호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셨는데 원래 이제 가족들 품에서 죽는 게 이제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좀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 그래서 이부자리 깔고 맨날 누워 계셨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점점 쇠약해지시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면은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처럼 거의 대부분의 애기들은 잠을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애기 때로 돌아가서 자면서 죽는 연습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주무시다가 갑자기 방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방에서. 그래서 막 달려가 봤더니 가족이 다 놀래갖고 거기 있던 사촌분들, 삼촌들 막 다 보니까 저기 누가 있다. 내 방문 앞에 누가 있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방문 앞에 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들이 아버지 누가 있다고 하세요. 아니야 내가 봤어. 누구 왔냐? 이러면서 누구 혹시 뭐 아는 사람 부른 사람 있냐 확인한다고 이제 삼촌들이만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사람 없다. 그리고 이제 잠드시고 나가서 있다가 그게 또 하루 며칠 지나가고 또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자기 방문 앞에 누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입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고 이제 들어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삼촌분들이 이제 전해주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저 까만색 옷 입은 사람들 누구냐 그러시더래요. 너무 무섭다. 방문 좀 닫아라. 지금도 와 있다. 방문 닫아달라. 방문을 이렇게 닫았어요. 닫으니까 이제 좀 잠잠해지셔가지고 또 주무셨는데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더래요. 무서워 죽겠다고. 방에 들어왔다. 내 방에 들어왔다. 무섭다. 공포에 떠시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삼촌들한테 아무래도 이거 그분들인 것 같다. 나 데려가려고 오신 분들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3명이 오더래요, 3명. 보통 이제 1명이 오잖아요. 네. 근데 자기한테 이제 뭐 3명이 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제 들었던 얘기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좋은 일을 하면은 여러 명의 사자가 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받아들이시고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 후로부터 한 달 후인가? 비명소리가 들려고 또 어떻게 가보니까
거기 또 검은 옷 입은 사람들 3명이 서 있다. 키가 엄청 크대요. 3명 다. 자기 방문 앞에 서 있다. 막 두려워하시다가 가족들이랑 있다가 갑자기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아무래도 나 모셔갈 분들인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 먼 길 오셨는데 밥이라도 차려드려라 이러면서 밥을 차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들이 헛소리라고 치부를 한 거죠. 아프시니까 헛걸 보신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 그 여기 앞에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안 좋은 꿈 꾸시는 거니까 쉬세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노인네가 목소리도 힘이 없었는데 막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손님이 왔는데 멀리서 이 3분이나 오셨는데 빨리 밥 차려오라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대접해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아프신 분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삼촌들이 결국에는 할아버지를 못 말리고 밥 좀 이제 차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상을 이제 봐왔는데 반찬이랑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밥을 이제 처음에 2개가 왔어요. 밥그릇이 2개인 걸 보더니 막 또 화를 내시면 3명인데 왜 2명분밖에 안 주냐. 그러면서 수저도 빨리 하나 더 놓으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계속 할아버지가. 그러고선 그 3개를 차려서 오니까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서 눈동자를 이제 밥상 쪽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중계 하듯이 아유 잘 드시네 이러면서 입에 좀 맞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드시고 가시네 이러면서 잠드셨어요 또. 그리고 삼촌이 좀 있다가 밥상에 가서 이것저것 조금씩 먹어봐요. 그러더니 저기 이거 다 갖다 버리라고 다 쉬었어 이러는 거예요. 방금 내온 상에 반찬들이 다 쉬었어요. 그리고 밥이 있죠. 밥이 한 며칠 지난 밥처럼 눌러붙어가지고 못 먹게 된 거예요. 재수없으니까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다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장례를 바로 안 치르고 이제 할아버지 좀 모시고 집에 있다 이렇게 하는 풍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망 진단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제 부고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그 옛날 트로트 가수들이 입는 그 반짝이 옷 있잖아요. 예, 그거를 딱 입고 되게 한껏 멋을 부린 차림으로 꿈에 나와서 식구들 다 모이라 해라 이러면서 되게 막 진수성찬을 식탁에다 차려놓고 다 같이 막 되게 즐겁게 음식을 나눠 먹는 꿈을 꾸셨대요. 아, 순서가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그 산에 이제 외할아버지랑 이제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산 정상에. 근데 이제 우리 엄마한테는 이제 할아버지 아빠잖아요. 그래서 같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일어서더니 벤치에서 걸어서 절벽 끝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거기 앉더래요. 자기한테 등을 보인 채. 그래서 엄마가 아니 아빠 위험한데 왜 거기 가 있어. 여기로 와 여기 위험해.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자기한테 등을 보이고. 그래서 꿈이 되게 생생하기도 하고 엄마 희한하다 해서 어머니는 좀 그런 걸 믿으세요. 불교도 오래 다니셨고. 그래서 무속인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하늘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날이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거를 결정하는 꿈을 너한테 보여준 거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짝이 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반짝이 옷을 입고 가족 보고 다 모여라. 그리고 이제 진수성찬을 차리고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는 꿈을 꿨는데 그거는 무속인 분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곳에 가셨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잠깐 가족들 다 보러 온 거다. 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다 모이라고 했던 꿈을 꾸고 나서 아직 부고 소식을 하기 전에 저희 가족 친지들이 갑자기 연락이 다 왔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리고 러시아에 가 있던 저희 외삼촌도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외국에 있으니까 소식이 안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뭐 비자 연장도 할 경우에 한국 들어왔다고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모이라고 한 그 꿈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약간 불러서 온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저희 할아버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아니 그렇게 본인이 돌아가셨다고 꿈에 나타나시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사유로 연락이 온다거나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예, 그쵸. 다 모여라 했는데 그죠? 예, 예. 와, 좋은 곳 가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그렇게. 신기합니다. 아.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또 들어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 되게 짧은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괜히 막 연관 짓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듣고 나면은 저는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저 혼자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영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끔씩 이제 보는 경우는 되게 가끔씩 보는데 저는 기운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일 심했을 때가 제가 정신적으로 아플 때, 우울증 걸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바보같이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해결했어요. 우울증을. 그래서 진짜 막 머리털도 빠지고 막 4, 5년 동안 계속 혼자 그냥 이겨냈거든요, 이거를. 네. 근데 그때 제가 헛게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에서 우울증이 거의 다 이제 나아갈 때쯤에 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전에 이제 사모님 인터뷰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작은 데시벨로 저한테 자꾸 말을 걸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들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을 정도? 귓속말로 하기도 하고 방에 맨 바닥에 발이 이렇게 쩍쩍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게 들린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한여름에도 왼쪽 그 팔 부분이 되게 소름 돋고 막 시린 느낌이 추울 정도로 옆에 누가 있는 게 그게 그냥 바로 저는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있다가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면 어김없이 안 좋은 꿈을 꿔요. 심하면 가위에 눌린다든가. 그래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가 가위에 눌렸어요. 근데 이게 가위인지 꿈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제가.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되게 경치가 좋은 산에서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햇살도 이렇게 따스하게 막 이렇게 내리쬐고 있고 이런 좋은 풍경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흡연자다 보니까 좋은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좀. 예, 막 이렇게 좋은 네. 풍경들 보면서 담배도 한 대 싹 피고 감상도 하면서 이런 이상한 뭐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마침 보니까 바위가 하나 있어서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앉아서 담배를 싹 피우면서 주변을 이렇게 막 감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제 한 가슴팍 높이 정도 뭐가 둥둥 떠서 이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뭐지? 하고 딱 봤어요. 그러다가 내가 항상 현실에서는 그것만 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걸로 치부라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딴짓하면서 봤는데 이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멀리서 한 100m 떨어졌을 때쯤 딱 봤는데 처음에 그 이상한 공 모양이 날아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 정수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높은 빌딩에서 밑에를 보면은 사람 정수리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가 수직으로 날아오고 있던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막 날아오는데 제가 꿈에서 저도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죠. 이거 못 본 척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할 때 이제 눈동자를 돌리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제가 눈동자를 돌리고 다시 거기를 보려고 할 때 얘가 이미 내 앞에 와 있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봤어요. 봤는데 여자가 있는데 검은색 반팔에 검은색 긴 바지 그리고 머리가 되게 치렁치렁 길었는데 약간 헝클어진 머리에 막 낙엽 같은 게 이렇게 껴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포토샵으로 무슨 막 질 이겨놓은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다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서워하는 티를 내면은 이 귀신이 날 계속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얼굴에다 이렇게 손을 댔어요. 되니까 갑자기 먼지처럼 탕 하고 이제 부서지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깨고 나서 내가 이겨냈구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부른다든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고요. 그걸 잊고 지내다가 제가 3년 전에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 어플을 막 하다가 어떤 여자애를 이제 알게 됐어요. 핸드폰 네네. 어플을.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뭐 사담을 하자면 이게 어플이라는 게 요즘에는 그냥 사이버 클럽 같은 거예요. 클럽에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사이버. 네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남녀가 그리고 뭐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현대에는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시대가. 네. 네, 뭐 예. 변명하듯이. 네, 별명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또 여자를 알게 돼서 툭툭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기로 약속 잡았어요.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걔네 동네로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가 15분, 20분이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괜히 주책맞게 뭐 이런 거나 하고 괜히 왔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이거 누가 나 장난친 건가? 이런 싶기도 하고 이제 갈라 그랬거든요.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멀리서 어떤 여자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뭐 어디에서 막 계속 전화를 하면서 막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차에 올라타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뭐 할까? 내가 뭘 하자 하기도 좀 애매해서
생각나는 것도 없고 뭐 하고 싶니? 그러니까 밥은 먹었으니까 밥은 별 생각 없고 술이나 마시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뭐 어디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쪽 주변을. 근데 아침이었거든요. 제가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오전에 연 술집이 거의 드물죠. 그래서 이거 인터넷으로 막 뒤져갖고 찾아도 보고 여기 갈까 하면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서 간 그 술집들은 다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하는 그 술집도 평일에는 24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번 허탕 치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한 거는 한강 가서 캔맥주나 그냥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대뜸 여자애가 저기 그냥 그러지 말고 약간 19금이 있습니다. 그 모텔로 가자. 방을 잡고 이제 술을 마시자. 그래서 그래도 돼?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맥주를 사가지고. 가갖고 이제 막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애가 약간 그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신병이 있었다. 어떤 정신병이냐? 그러니까 뭐 우울증도 있었고 조울증도 있고 뭐 몇 개 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렇구나. 그래서 마셨어요. 금방 마시고 있는데 깊은 얘기도 막 하고 사실 나도 이제 우울증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술이 좀 됐어요. 우리가 소주 한 둘이서 아침부터 한 병 반에 피차 하나를 먹고 하니까 알딸딸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도 피면서 얘기하고 있다가 여자애가 이제 제 손을 이렇게 잡아 끌었어요. 이제 우리 피곤하니까 자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침대로 갔어요.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그 어떤 이제 거사를 이제 치를 거 아닙니까? 남녀와 만나면. 예. 그래서 그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번식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거 행위를 교미? 도중에 교미 도중에 갑자기 여자가 그런 거죠 저한테. 나랑 사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근데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 성격이. 그 도중에요? 예. 나 사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봤는데. 지가 하자 해놓고 얘 뭐지? 이랬죠 속으로. 지가 하자고 해놓고 사귀는 이거는 별게 아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래서 솔직히 그거는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가슴팍을 탁 밀치더니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왜 이렇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사귀는 건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슴팍을 갑자기 탁 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욕을 하는 거예요. 뭐 X발 이러면서 갑자기 땅에다 침을 팍 뱉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애가 112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X간으로 신고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해갖고 뭐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라고 물어보니까 X간으로 신고한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 안 받네. 이러고 끊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 제가 뭘 얘기를 할 거지만 경찰에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끊고 나서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상한 짓을 하지? 얘가 이러려고 나를 처음부터 만나려고 한 건 막 별 생각 다 들고 갑자기 장롱에서 어떤 외국인 형이 나와서 뭐 혼자 왔니? 막 이럴 것 같고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막 네네. 살짝 제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잘 달래가지고 재웠어요. 그거 나도 자고. 서로 이제 밤을 이제 샌 상태였기 때문에 그쵸. 잘 달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도망치거나 하면 얘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얘를 집에다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주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자기가 그 X간으로 그 신고를 한 게 20건이 된다. 근데 그 중에 15건이 무혐의가 떴다. 그래서 경찰이 이젠 내 신고 전화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만 만난 게 아니라 좀 몇 명을 만났나 봐요. 거기서 이제 얘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감정적으로 자기가 기분이 나쁘거나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걔네 그냥 다 신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법조계 사람이 한 명 지인이 있어서 아는데 요게 이제 수사가 안 들어오고 다 무혐의 떴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예 허위 신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를 듣고 얘가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로움을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풀고 거기서 감정적으로 자기가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신고를 때리는 애구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집으로 가고 나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죠, 저는. 그래서 차단을 하고 안 만나야겠는데 혹시라도 얘가 날 또 신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얘도 게임을 하는 애였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게임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제가 대화 유도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그 녹음은 지금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보험이죠.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걔랑 헤어지고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하루 지나고 제가 다시 서서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런 걸로 역시 어플이나 이런 걸로 사람 만나는 건 이상한 애들만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플을 제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다시 지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우려고 어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쪽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애한테. 네. 걘 거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내가 걔를 알아볼 수 없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내 스타일이라 그런데 만날래요?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쪽지가. 근데 프사를 봤는데 프로필 사진이요. 얼굴이 그 귀신이랑 똑같이 다 지지겼어요. 어? 제가 그 꿈에서 봤던 얼굴이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나 거기서 진짜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더 소름 끼친 건 뭐냐면, 걔 처음에 봤을 때 옷차림이 검은색 반팔티에 검은색 긴 바지였던 거예요. 긴 머리에다가 머리도 헝클어져가지고 귀신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여자애가. 어떻게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하려면 그냥 사진을 안 올리면 되는데, 사진을 굳이 올려서 얼굴이랑 코랑 입이랑 다 지지겨 놓은 거예요. 포토샵으로 알아볼 수 없게. 이야. 와,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바로 그 어플 지워버렸어요. 아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어플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니었네요, 결론은? 그거는 사실이 맞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예를 들자면 인스타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DM 게 보내서 만나는 건 알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클럽이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냐면은 예쁜 여자들 자기 얼굴 사진이나 뭐 운동을 한다 뭐 이런 몸매 사진 올려놓고, 남자들은 이제 뭐 부해상지 벤틀리 뭐 핸들레 사진이라든가 뭐 성공한 남자의 삶 이딴 글만 써놓은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서로가 사진을 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죠. 여자가 DM을 받으면 얘 뭐 하는 애지? 들어가는데 벤틀리 있어. 얼굴도 괜찮아. 괜찮네. 그럼 서로 만나는 거. 이런 게 약간 사이버 클럽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저 때는 발품 열심히 팔았어야 되는데 아주 편리했죠. 발품이라니요. 네. 자,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만추를 하셨네요. 그쵸. 모텔 만남.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겪지 못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와, 완전 반전이네. 세 번째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이야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반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굉장합니다. 역시 우리 락키님. 와. 감사합니다. 자, 아직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살아오면서, 그죠? 예, 몇 개 더 있습니다. 야, 우리 락키님 다음 참여 언제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쉬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갈까요? 오랜만에 연장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락키님, 우리 또 오래 됐잖아요. 우리 몇 년 됐죠? 안지가? 또 11년 정도. 우리 인연은 저랑 사귀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연애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결혼도 안 했고요. 좋은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치죠.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예, 삼바. 네, 쌈바. 와, 락키님 또 보통이 아닙니다. 이 스토리가. 야, 제 방송에 오랜만에 또 교미썰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또 노우리님께서 고맙습니다. 노우리님 감사. 충성 감사합니다.